안녕하세요. 정보의 바다에서 길을 찾다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정보 기술이 발전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자원의 종류가 크게 다양해졌고, 자원들을 과제에 맞게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알고,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보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진행됩니다. 정보 요구의 인지 및 표현 가이드와 정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 탐색 및 활용 전략, 마지막으로 올바른 정보 활용을 위한 고려사항을 보면서 정보 자원 활용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모형은 지식 피라미드라고도 불리는 DIKW 모형입니다. 정보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그리고 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아래층에 있는 데이터는 관찰이나 측정으로 수집된 값이나 수치 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온을 측정했을 때 31도, 32도로 기록된 수치가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정보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파악하게 된 새로운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측정된 기온의 평균을 조사해 보았을 때 평균 온도가 30도를 넘었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지식은 다양한 정보를 일반화해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예를 들어 평균 온도가 30도가 넘었던 정보와 해당 기간 동안 작물의 성장이 더뎠다는 정보를 활용해서 평균 온도가 30도가 넘으면 작물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을 지식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을 상황과 맥락에 맞게 응용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30도가 넘을 때 성장이 더딘 작물의 재배를 피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지혜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는 우리의 일상과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읽게 된 기사 속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고,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정보를 검색하기도 합니다. 대학에서는 언제 정보가 필요할까요? 수업을 들으면서 생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때, 과제물을 작성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탐색할 때, 강의자는 학생들을 위한 강의 자료를 제작하고 최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탐색하기도 합니다. 연구를 진행할 때에도 연구 주제를 탐색하고 연구 방법과 연구 현황을 확인할 때처럼 특정한 문제나 과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주제를 탐색할 때 활용됩니다. 정보가 필요하게 되는 상황을 크게 정보 문제와 정보 요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방대한 정보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인지하고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정보를 선별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정보 문제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상황입니다.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적절한 정보원을 찾아서 수집하고 정리해서 활용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정보 요구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결정을 내리기 위해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당에서 메뉴를 고르고 싶을 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식당에서 메뉴를 고르기 위해 필요한 정보가 음식의 종류와 가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 정보를 탐색하는 방법 등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여 메뉴를 고르는 과정입니다. 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고 해당 정보를 얻기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할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 요구는 메뉴를 고르기 위해 음식의 종류와 가격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한 상황에 정보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것은 까다로운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때로는 구체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뉴를 고르기 위해 정보가 필요한 것은 알지만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는 모르는 비의식적 상태에서 정보 요구를 인지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를 활용해서 과제를 진행하기 위한 과정은 정보 요구 인지, 기초정보 탐색, 연구 주제 구체화, 연구 문제 생성으로 크게 4단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정보 요구 인지는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인지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과제 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탐색해야 되는 정보를 정리합니다. 두 번째로 기초정보 탐색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자원을 선택하는 단계로 첫 번째 단계에서 탐색이 필요하다고 인식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수집한 내용을 기반으로 주제에 대한 포괄적인 개요를 작성하고 추가적으로 알게 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계획을 수립합니다. 세 번째로 연구 주제 구체화는 선택한 정보 자원의 정보를 탐색하고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탐색하는 주제에 대한 주요 개념을 인지하고 연구 주제를 나열해 보면서 과제나 연구를 진행할 세부 연구 주제 분야를 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문제 생성은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구체적 연구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입니다. 앞선 단계들을 통해 선택한 연구 주제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자 하는 연구 질문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과정을 진행한 예시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보 요구 인지 단계에서 과제 수행에 요구되는 주요 개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기초정보 탐색 단계에서 주요 키워드를 네이버 백과사전이나 학과별로 제공하는 학술 백과사전에서 탐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주제 구체화 단계에서 연관 주제 개념과 세부 주제 분야를 마인드 그래프를 이용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생성 단계에서 주제와 연구문제 구체화, 세부 주제, 그리고 연구질문 순으로 관심 분야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과제에서 요구되는 보고서나 연구 논문을 작성하는 단계는 8단계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주요 개념과 배경 지식에 대한 정보를 활용해서 앞의 4개 단계인 주제 선정, 주제 구체화, 배경 지식 습득, 연구 질문 설정 단계로 주제와 연구 문제를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연구 문제와 관련이 높은 정보를 활용해서 본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 목적을 설명하는 주제문을 작성하며 연구 방향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연구와의 적절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단계를 거칠 수 있습니다.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보 자원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여러 정보를 취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여 글의 신뢰성과 설득력을 높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취합하여 보고서 작성을 마무리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선정한 연구 주제를 달성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자원의 종류와 활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보 자원은 정보를 담고 있는 자료로 정보 전달을 위해 다양한 매체의 정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종류가 다양한데요. 우선 형태적으로 정보 자원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본 디지털, 디지털화 자료, 인쇄 자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인쇄 자료는 물리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자원을 의미하며 디지털화 자료는 인쇄 자료를 온라인에서도 열람할 수 있는 디지털화 자료로 변환한 자료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디지털 자료, 다른 말로 태생 디지털 자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처음 정보가 생성되었을 때부터 디지털 형태로 만들어진 자료를 의미합니다. 자료 형태별로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우선 인쇄 자료로는 단행본과 정기 간행물이 있고 디지털 자료로는 고전 문학 자료처럼 저작권이 만료된 단행본 자료를 텍스트 파일 등 디지털 파일 형태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프로젝트 구텐베르크 사이트와 구글 북스 같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디지털 자료로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해서 열람하도록 하는 전자책과 SNS, 신문, 그리고 수치나 문자 등의 형태로 제공되는 연구 데이터가 있습니다. 과제를 수행할 때에는 정보의 내용적인 측면도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인데요. 내용의 깊이 측면에서는 학술 정보와 대중 정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학술 정보는 학문 분야의 전문가에 의해 작성된 연구 성과물로 동료 연구자가 검토하며 학문 분야의 커뮤니티가 인정한 전문 정보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학술 논문, 전공 도서가 포함되는 학술 도서, 연구 보고서, 학술 백과사전이 있습니다. 한편 대중 정보는
학술적인 정보로 간주되지는 않지만 신뢰할 수 있는 매체에서 출판된 정보입니다. 대표적으로 기사, 블로그 게시물, SNS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보는 출처와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검토가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보 자원의 종류는 매우 다양해서 주요 정보 자원을 중심으로 본 프로그램에서는 다루고자 합니다. 활용 방법을 다룰 학술 정보로는 단행본과 이북, 학술 논문과 학위 논문, 데이터와 연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정보로는 신문, SNS,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과제와 연구를 진행하면서 탐색하는 정보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자원이 다양한데요. 과제를 수행하는 각 단위별로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정보 자원을 파악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 초기에 주제에 대한 주요 개념적 지식을 확인할 때에는 개념에 대한 정리와 이론적인 부분을 단행본과 학위 논문, 학술지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 문제를 구체화하는 단계에서는 연구 방법을 상세하게 다루는 학위 논문과 다양한 연구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 보고서와 학술지 논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공 분야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 분야에 대해 수행된 연구를 깊게 수행한 학위 논문과 연구 보고서, 그리고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다룬 선행 연구를 조사한 학술지 논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계적인 연구 수행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 설계 근거와 방법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는 학위 논문과 연구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객관적인 수치와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기사와 동향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와 과거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아카이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도구 자료는 자료 형태에 따라 물리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오프라인 자료인 단행본과 온라인 환경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이북과 디지털 원서가 있습니다. 단행본은 하나의 주제나 이야기로 완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종이로 된 책으로 오프라인 서점과 도서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공 수업에서 활용하게 되는 전공도서를 비롯한 학술도서와 특정 학술 분야에 특화된 정보자원, 그리고 연구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북은 전자 형식으로 출판되어 디지털 기기로 읽는 책을 전자책 서점과 도서관이나 개인이 구독하고 있는 이북 구독 플랫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은행본을 활용해서 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두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주요 개념적 지식을 확인하고 싶을 때입니다. 단행본은 특정 전공 영역에 대한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자료로 전체적인 개념과 맥락을 이해하기에 용이합니다. 특정 세부 분야에 대한 심화된 지식을 학습하고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참고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학의 주요 개념과 이론을 학습하고자 할 때 경영학 원론, 개론, 입문, 기초와 같은 도서를 활용하여 경영학의 개념과 이론을 학습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구 문제를 구체화하고자 할 때입니다. 단행본은 특정 분야의 이론적 배경과 주요 개념으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제 사례를 참고하여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개발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조화된 자료를 통해 연구 방법론과 같은 방법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디자인 이론적 지식을 기반으로 사례를 제공하고 있는 유니버셜 디자인, 21세 환경 및 제품 디자인 이론과 실제와 같은 도서가 있을 때 본 자료를 활용하여 유니버셜 디자인의 이론과 모본 사례를 학습할 수 있습니다. 논문은 제공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연구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학술지 논문과 진행 중인 연구 결과를 제공하는 학술대의 자료, 그리고 주제에 대한 포괄적인 자료 수집과 분석을 진행하는 학위 논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학술지 논문은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 활동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한 자료로 학술지 홈페이지, 학술 데이터베이스, 학술 사이트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학회, 협회, 기업체, 상업출판사 등에서 주로 발행하고 있다는 점과 특정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출판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술대회 자료는 학회, 협회, 위원회 등이 주관하는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논문 및 자료로 학술 데이터베이스와 학술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특징으로는 신속한 정보의 교환 및 배포가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면서 일부의 경우 PPT 형식으로 제공되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신 연구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자료로 최신성 반영이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학위 논문은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작성한 논문으로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접근하거나 대학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학위 논문을 접근하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각 학문 분야에서 가치 있는 주제에 관한 폭넓은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는 점과 페이지 제한이 없어 막론적으로 주제에 대해 구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논문을 활용해서 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5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연구 문제를 구체화하고자 할 때입니다. 논문은 단행본보다 특수한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자들의 다양한 관점을 확인하면서 연구 문제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 연구를 통해 최신 연구 현황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교육의 효과의 문제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선행 연구를 검토하며 다양한 교육 방식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연구 문제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공 분야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할 때입니다. 논문은 특정 주제에 대한 여러 주장을 종합하여 전문가들의 인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연구 주제를 종합하여 확인하면서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분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분야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최근 5년간 출판된 논문을 분석하고 주요 연구 주제와 기술 발전 추이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환경 정책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때 선행 연구를 검토하면서 환경 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과 메커니즘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특정 연구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필요로 할 때입니다. 학술지 논문은 학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작성하고 동료 평가를 진행하며 출판된 전문성과 신뢰성이 높은 자료입니다. 따라서 과제에서 결과를 인용하거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거나 관련 연구 비교 분석에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학의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특정 이론의 실증적 분석 결과를 확인하고자 할 때 리더십 스타일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문을 기반으로 다양한 리더십 스타일이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여러 기업에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최신 연구 동향 및 진행 중인 연구 결과를 필요로 할 때입니다. 최근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다양한 최신 연구를 다루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 있는데요. 과제에서 연구 아이디어를 얻거나 연구 동향을 파악해서 연구 방향을 설정할 때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기술 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해당 분야의 최신 연구 결과를 확인하고자 할 때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의 최신 동향이라는 자료를 확인하면 최신 인공지능 및 기계학습 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알고리즘, 응용 프로그램, 연구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최신 기술 동향을 확인하고 미래의 가능성 분석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주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분석을 필요로 할 때입니다. 학위 논문은 특정 주제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과 세부적인 주제를 모두 다루는 자료입니다. 따라서 과제를 수행하는 분야에 대한 문헌 검토를 하거나 연구 방법을 설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경영 전략의 역사적 발전과 효과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자 할 때 21세기 전략적 관리 관행과 같은 논문을 참고하면서 문헌 검토에서 언급되고 있는 전략 관리 이론의 발전 과정을 확인하고 다양한 사례 연구 기반으로 실무에 적용된 사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을 기반으로 전략 관리 이론에 대한 포괄적인 개념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학위 논문의 경우 연구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참고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연구를 설계할 때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학술지 논문, 학술지, 데이터베이스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있는 학술지 논문은 이용자들이 정보를 접할 때 가장 자주 확인하게 되는 학술지 논문의 원문입니다. 이러한 논문은 학술지를 통해 출판되게 되는데요.
DDPR와 웹업 사이언스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이러한 학술지가 수록되게 되면 이용자들은 데이터베이스에 검색어를 입력하여 논문을 검색하게 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며 논문을 열람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논문 탐색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술지 논문을 열람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는 웹사이트에 방문하는 모든 이용자들이 논문을 이용 가능한 무료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이언스온, 키스, KCI, 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図書館등 소속 기관에서 정기 구독비를 지불해야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한 구독형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DDP와 웹업 사이언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학술 자료를 포괄하고 무료로 접근이 가능한 학술 검색 플랫폼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네이버 학술 정보와 구글 스칼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생성형 AI 기반 검색 서비스도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맞춤형 결과를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로 대표적으로 리서치래빗과 커넥티드 페이퍼스가 있습니다. 이번엔 학위 논문을 탐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국내 학위 논문의 경우에는 리스와 대학교별로 운영하고 있는 디컬렉션을 통해서 열람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자의 의사와 출판 연도에 따라 온라인으로 학위 논문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씩 제한이 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해외 학위 논문에 대한 방법입니다. 해외 학위 논문은 소속 대학 도서관이 구독 중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프로캐스트와 이베스코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대학 도서관이 구독 여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리스의 해외 전자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여 무료로 해외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논문 정보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논문의 구조를 알고 있으면 학술 논문을 빠르게 읽어볼 수 있는데요. 아래 예시를 살펴보면 논문의 첫 번째 페이지에는 논문 제목, 저자, 목차, 초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초록은 대략적인 논문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부분으로 논문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술지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논문은 서론, 이론적 배경, 본론, 연구 결과, 결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고 문헌의 형식으로 목차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중 서론은 연구 배경 및 연구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고, 이론적 배경은 해당 연구를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지식 및 연구 동향, 본론은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 문제 및 문제 해결 과정, 연구 결과는 연구 주요 시사점으로 본론의 주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며, 참고 논문은 본 논문을 작성하기 위해 참고한 모든 논문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논문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탐색할 때 활용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논문 검색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에서 잠시 언급된 커넥티드 페이퍼스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넥티드 페이퍼스는 연구자가 진행하고자 하는 연구 주제와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된 논문 하나를 입력을 하게 되면 해당 논문과 유사한 논문의 검색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특정 논문 하나를 입력을 하게 되면 예시로 해당 논문과 관련된 다양한 논문들을 검색해주고 해당 논문들 간의 관계성을 네트워크 형식으로 시각화하여 보여줌과 동시에 논문의 출판 연도를 함께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구 보고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구 보고서는 특정 주제나 문제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분석한 결과를 서술한 자료입니다. 대표적으로 학술 연구 보고서, 산업 연구 보고서, 정부 및 공공 연구 보고서를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학술 연구 보고서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학문적 연구 결과를 담은 보고서로 정책 연구관리 시스템인 프리즘과 리스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산업 연구 보고서는
기업이나 산업체에서 수행하는 연구 결과를 담은 보고서로 LG경영연구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현대경제연구원과 같은 산업체에서 발행한 연구 보고서입니다. 다음으로 정부 및 공공연구보고서는 정부기관이나 공공단체에서 수행하는 연구 결과를 담은 보고서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과 국가정책연구 포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연구 보고서를 활용해서 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특정 주제에 대한 실무적 사례 및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고자 할 때입니다. 연구 보고서는 최근 동향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과제를 수행하는 분야의 실무 적용 가능성을 판단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참고할 때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와 정부 지원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자 할 때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와 정부 지원 정책 분석과 같은 연구 보고서를 참고하여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와 관련된 정부 지원 정책 현황과 효과를 알아보고 정부 지원의 실효성 평가와 정책에 대한 평가를 제시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과제에서 스타트업 관련 정책 분석과 정부 지원 효과를 평가할 때 용이하게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는 특정 주제에 관해 특정한 수치나 문자 등의 형태로 표현된 정보로 공공 데이터, 전공별 데이터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는 공공기관에서 수집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데이터 형식으로 공공 데이터 포털과 이 나라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공별 데이터는 전공 분야에 따라 활용성이 가장 높은 데이터를 의미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국세 통계 포털과 교육 통계 서비스, 미디어 통계 포털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 보다 더 다양한 데이터들을 확인하기 위해 검색창에 특정 학과에 대한 통계 데이터들을 검색하게 되면 보다 다양한 데이터 사이트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두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특정 기간 동안 여러 변수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할 때입니다. 데이터의 한 가지 종류의 패널 데이터는 동일한 대상 혹은 주제에 대해 여러 시점에 걸쳐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시간적 변화를 분석 가능한 데이터 형식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면 과제에서는 시간에 따른 변화와 변화 추이를 분석할 때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가구의 소득 변화와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자 할 때 한국 노동 패널 조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국 가구의 소득, 소비, 고용 상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 제공한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득 변화와 소비 패턴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석과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소득과 소비 관계를 분석하거나 정책 효과를 평가할 때 유용하게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정 주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필요로 할 때입니다. 공공 데이터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제공하여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신뢰도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로 연구의 근거를 마련하거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연구 도출을 할 때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 인구 통계와 경제 지표를 분석하고자 할 때 국가 통계 포털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국의 인구,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적 현상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문은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최대 정보량을 가지고 있는 정보원으로 대표적인 특징으로 뉴스 기사, 피처 기사, 사설 및 칼럼이 있습니다. 뉴스 기사는 최신 사건이나 사실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기사로 사건을 누가, 언제, 무엇을, 왜, 어떻게 중심으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피처 기사는 특정 주제나 인물, 사건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기사로 뉴스부 기사보다 길고 상세하게 배경과 맥락을 깊이 있게 설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설 및 칼럼은 신문사나 편집자의 공식적인 의견을 담은 사설과
전문가나 기자의 개인적인 견해를 담은 칼럼입니다. 신문을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비카인즈라는 신문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비카인즈는 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매일 수집되는 뉴스를 열람하거나 뉴스 분석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밖에도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네이버 뉴스와 구글 뉴스를 열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출판된 신문을 열람하기 위해서 역사적 뉴스 웹사이트를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로는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가 있습니다. 신문을 활용해서 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두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최신 뉴스와 이슈 파악입니다. 뉴스 기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주제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정보 자원입니다. 여기서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여 최근 동향이나 이슈를 논의할 때 활용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최근 미중 무역 분쟁에 관한 분석을 진행할 때 최신 뉴스 기사를 통해 무역 분쟁 현황과 양국의 대응을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례 파악 및 분석입니다. 신문은 특정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며 실질적인 영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공된 정보를 활용하여 과제에서 특정 기업의 성공이나 실패 사례를 분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의 마케팅 전략을 분석하여 신문 기사를 통해 최근 스타벅스의 마케팅 캠페인과 그 효과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SNS는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 그리고 사회적 관계를 생성하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사용자들의 행동, 의견,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가 축적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데이터는 하나의 정보원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로는 댓글 및 반응 데이터, 팔로워 및 친구 데이터, 게시물 데이터 등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정보 문제 해결 상황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최신 트렌드와 이슈 파악입니다. 소셜미디어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자 트렌드를 파악하는 등 최신 이슈와 소비자 인식을 조사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소비자 트렌드 분석을 진행할 때 인스타그램, X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해시태그와 실시간 검색어 순위 등을 통해 소비자 행동 및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론조사 및 의견 수집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사람들의 자신의 주관적인 의견을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공유하는 플랫폼입니다. 이런 플랫폼을 사용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대중의 의견을 수집하거나 여론조사를 분석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대중의 정치적 경리를 분석한다고 할 때 소셜미디어 해시태그를 통해 대중의 의견을 수집하고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검색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포털 사이트와 생성형 AI 검색 엔진이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의 대표적인 예로는 구글, 빙, 네이버가 있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생성형 AI 검색 엔진으로는 챗GPT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네이버에서 개발한 검색 엔진, 그리고 리튼이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정보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제품 출시를 위한 시장 동향 파악 및 경쟁사 분석을 진행한다고 할 때 웹사이트에서 학술 논문, 뉴스, 기사, 업체별 홈페이지 등 다양한 사이트에 접근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PNG와 PDF 등 파일 형식을 검색어 뒤에 입력하여 원하는 정보 자료의 형식을 구체화하여 정보를 수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친환경 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시장 동향 및 경쟁사 분석을 진행할 때 시장조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보고서를 탐색하고 친환경 제품을 판매하는 주요 기업의 제품 정보와 마케팅 전략을 수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와 SNS를 활용하여 동향을 분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올바른 정보 활용을 위한 고려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보 자원을 활용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과제와의 관련성이 있습니다. 정보 자원이 과제의 주제나 목적과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제적 합성,
목적 적합성, 범위 적합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주제 적합성은 정보 자원이 과제의 주요 주제와 일치하거나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목적 적합성은 정보 자원이 과제의 연구 목적, 질문, 가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평가하는 항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범위 적합성은 정보의 범위가 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건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연구 과제와의 관련성을 평가하기 위해 고려할 수 있는 5가지 세부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연구 용도는 정보를 탐색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필요한 정보의 종류와 양, 전문성이 달라지게 되는 측면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성하고자 하는 자료가 학기말 보고서인지, 학위 논문인지, 혹은 수업 발표 형식인지, 보고서 형식인지에 따라 참고해야 되는 정보 자원의 수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심도는 참조하고 싶은 수준의 정보만 찾아보고 싶은 것인지, 전문적인 수준까지 정보가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정보가 달라지는 측면입니다. 예를 들어 간단히 개념을 파악하고 싶은 것이라면 웹사이트의 백과사전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지만 심층적으로 연구조사가 필요하다면 학술 논문과 같은 자료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연구 논문의 길이는 정보의 양을 영향 미치는 요소로 작성하는 자료의 길이에 따라 다뤄야 할 자료의 깊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장짜리 보고서라면 주제 분야의 키워드보다는 연구 결론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지만 20장짜리 학술지 논문이라면 주제 분야의 개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기간은 정보를 수집하여 연구 결과를 정리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기간으로 연구 기간이 길어질수록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원은 해당 주제에 대해 정보가 얼만큼 유통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항으로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주제와 관련된 자료가 충분한지, 그리고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정보 자원을 활용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으로 정보의 질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의 질은 정보 자원의 신뢰성, 정확성, 객관성, 최신성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신뢰성은 정보의 출처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저자에 의해 제공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정확성은 정보가 오류 없이 정확하게 기술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객관성은 정보가 편향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의견과 사실의 명확한 구분과 함께 작성되었는지 평가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최신성은 정보가 최신의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정보 자원의 질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입니다. 정보의 적절성을 평가할 때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보 자원을 활용할 때 고려되는 사항으로 연구 진행 시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연구가 진행되는 시점에 따라 필요한 정보 자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초기 단계에서는 개요서나 백과사전처럼 일반적인 정보 자원을 통해 연구 주제를 선정하고 배경 지식을 습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중간 단계에서는 심층적인 분석을 위한 학술 논문, 데이터베이스, 전문 서적을 활용하여 문헌 검토를 진행하거나 가설을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기 단계에서는 실험 결과, 데이터 분석 보고서, 혹은 최신 연구 결과 등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해석하거나 결론을 도출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 초기 단계는 연구 주제 선정 및 배경 지식 습득의 단계로 개론서, 백과사전, 연구 논문 및 보고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 중간 단계는 문헌 검토, 가설 설정, 심층적인 분석을 진행한 단계로 학술 논문, 데이터베이스, 전문 서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구 후기 단계는 분석한 데이터를 해석하고 결론을 도출하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단계로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시각화하거나 연구 분야와 관련된 최신 동향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자신의 연구와 비교 분석하는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과제 예시를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당 정보를 수집하는 정보 자원을 선택하는 과정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본 과제는 공공 서비스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향후 발전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으로는
공공서비스의 종류, 인공지능이 공공서비스에서 활용되고 있는 사례, 그리고 인공지능 공공서비스의 향후 전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원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공서비스 종류 측면에서는 전공서적과 학술 백과사전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전공서적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이론적 배경과 다양한 종류를 파악하고 학술 백과사전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정의와 범주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학술백과나 브리테니커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공지능이 공공서비스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현황을 조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뉴스 기사와 온라인 매체를 검색하여 최근 사례를 파악하고 공공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와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또한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인공지능 활용 현황에 대한 연구 논문을 검색하고 관련 공공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료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뉴스, 구글 뉴스, 국회 도서관, 구글 스칼라 등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공지능 공공 서비스의 향후 전망을 조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들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전망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주로 학술 논문, 연구 보고서, 전문가 인터뷰 기사 등을 통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가들이 참여한 인터뷰 기사, 분석 보고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원들을 활용하여 정보 수집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선택하고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프로그램을 마치겠습니다.